짜잔! 제가 뭔가 이쁘죠? 이거 이제 핸드폰 연결해 놓은 거고 태블릿 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AP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분들, 물론 이제 기술직에 있는 분들도 보기에는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코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API를 이해하기 전에 파이썬의 원리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하잖아요. 먼저 컴퓨터는 CPU라는 게 있죠. CPU. 그리고 그 CPU 안에 계산할 수 있는 코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코어. 그리고 그 코어는 그 안에 스레드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펜을 바꿔볼게요. 이거를 바꿔보자. 자, 스레드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스레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 보면은 코어랑 스레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코어는 만약에 컴퓨터 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코어라는 게 볼록 달려 있어요. 근데 스레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뭐 알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스레드는 코어 안에 달려 있는 스레드, 그러니까 이제 코어에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실질적인 그 데이터에 대한 연산 처리는 여기 스레드에서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밑에 보고 있는데 핸드폰 때문에 밑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이걸 지우고, 중요한 게 뭐냐,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데이터가 뿅 하고 들어오면은 그 코어를 통해서 이 스레드, 여기 스레드에서 데이터 처리가 됩니다. 스레드는 저희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양이 있어요. 그만큼의 메모리 양을 가지고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또 이거 계산 돌고 있는 동안에 다른 메모리가 또 들어오면은,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메모리가 또 이렇게 생성이 돼요. 또 들어오면은 또 생성이 되고, 앞에 데이터가 처리되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레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 단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뭔가 스레드를 많이 생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산 처리할 게 많아진다. 그러면 스레드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레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코어가 있고 그걸 처리하는 스레드가 있는데, 이 스레드 하나에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능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발열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레드가 2개가 달려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코어 하나당 스레드가 2개씩 있다 라고 해서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저도 용어 잘 몰라요. 그때그때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성능이 한 30% 정도 더 좋아지고, 마치 코어가 2개 있는 것처럼 창시 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가 2개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스레드를 한번 각자 보도록 할까요? 내 PC라는 걸 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서 왼쪽에 내 PC 오른쪽 누른 다음에 속성,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성능이 써져 있죠. 제 컴퓨터 성능은 이 정도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CPU가 몇 코어인지 안 나와 있네요. 그럴 때는 이 제품을 검색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 CPU가 아마 8코어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는 16개죠. 아마 각자 다를 테니까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써져 있네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코어가 전 8코어라고 했잖아요. 많이 있어요, 코어가. 그래서 코어가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스레드도 많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그냥 데이터 처리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여기 있는 스레드를 다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병렬 처리입니다. 그럼 병렬 처리가 뭐냐? 이제 병렬 처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라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 카페 있죠? 거기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스레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한 4개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좀 많다. 예를 들면은 뭐 처리해야 될 해외 선물 데이터가 있다. 크루드 오일이 있다. 그리고 이걸 내린 다음에 다시 그릴게요. 먼저 처리해야 될 스레드 스레드 이렇게 있고 처리해야 될 이제 크루드 오일이 있고요. 상품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의 스레드에서 처리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만 뿅 들어가서 처리를 쭉 하고 뭐 데이터를 뭔가를 하겠죠. 뭐 이거를 뭐 매수한다던가 매도한다던가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은 하나에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다 쓰자 병렬 처리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는 크루드 오일을 작업을 하고 또 여기서는 다른 데이터들을 각각 작업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매매를 들어가기 전에 난 여기서 작업 중인 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지 매매를 들어갈 수 있어.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어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희는 스레드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어떤 게 먼저 계산이 완료될지 모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은 자연스레 계산된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얘가 매매를 할 건데 계산이 끝나서 얘 데이터가 아직 안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에러가 발생하겠죠.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제때 매매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매 도중에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증권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자체에서도 이런 병렬 처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로는 저희가 이제 증권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를 든 거고요. 실제로는 데이터 처리가 더 복잡하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파이썬은 이러한 병렬 처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병렬 처리가 안 돼요. 파이썬은 병렬 처리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프로그램 배웠다. 병렬 처리라는 걸 봤다. 그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병렬 처리하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병렬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병렬 처리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계산에 돌리면은 속도가 더 저하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한번 그 원리를 파악해 보죠. 먼저 스레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평소라면은 스레드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파이썬 코딩하면은 보통 이렇게 계산이 돼요. 한 줄 한 줄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3개 정도? 4개까지 그려보죠. 이게 이제 병렬 처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파이썬 자체에 병렬 처리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겠죠. 라이브러리,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뿅 들어와가지고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 걸 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하고 있냐? 병렬 처리 아니냐? 원래 병렬 처리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거를 락이라 그래요. 묶여있다. 그래서 만약에 런이 끝났어요. 얘 데이터 처리가 끝났어요. 그럼 자기가 처리하고 있던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이거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넘겨준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지우고요. 그러면은 이번엔 얘가 동작이 돼요. 얘는 작업이 끝났겠죠? 그럼 사라지던가 아니면은 다시 락으로 들어가던가 둘 중 하나를 할 겁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애들도 다시 락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얘 끝나면은 얘가 이번에 뭐 얘한테 던져줬어요. 그럼 얘는 다시 런이 되고 얘는 락이 걸리거나 데이터 스레드 연산이 주어지겠죠. 그럼 또 얘는 락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동작 행위 때문에 파이썬은 에러가 나요. 대신에 데이터가 서로 꼬일 일이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GIL이라 그러고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란 뜻인데 끝에 이게 락이에요. 묶여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썬은 그래서 병렬 처리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만 일단 인식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프로그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코딩할 때 저런 게 있었지?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을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번 API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